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KNOU 북터뷰에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요청드린 책은 평생학습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로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배움의 독립선언 평생학습으로 요청하셔서 북터뷰 서적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굳이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생학습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는 학문적인 서적입니다. 상당히 이론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북터뷰의 책으로 이 책을 생각해 보니 사실은 같은 주장을 담고 있는 조금은 대중적인 책을 다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움의 독립선언 평생학습은 어떤 의미를 다루나요? 사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용어 또 평생교육론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논의는 한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은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관점이자 어떤 운동 그리고 이념이자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꽃꽂이라든가 요가 같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되죠. 그만큼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협소한 의미로 이제 축소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렌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배움의 독립선언 평생학습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할 때 학교 중심적인 차원에서의 학습을 보기 때문에 인생을 볼 때도 그렇고 사물을 볼 때도 그렇고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적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아까 운동이고 이념이고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다르게 놓고 보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학습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강론으로 이렇게 다뤄본 것입니다. 배움의 독립선언 평생학습을 출간하시게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2020년에 스카이캐슬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단기간에 한번 냈던 적이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입시 중심의 우리 삶의 단면을 드러내주는 그런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학습적 차원에서 보면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대중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학습을, 나의 교육을,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이론서를 쓰면서 사실은 커플책으로 이렇게 좀 간단한 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먼저 나왔었던 것이죠.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일이다. 교사 안에는 꼰대도 있고 스승도 있다. 사랑 안에는 집착의 쏠림과 배려의 관용이 함께 존재한다. 늙어감에는 신체의 무력감과 영적 성숙이 함께 있다. 사회적 상식이 알곡을 무시했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알곡을 키울 것인가? 외피의 안쪽을 응시하는 거다. 배우는 위치를 취하면 상처와 두려움이 여유와 성장으로 바뀐다. 그야말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자신의 삶, 경험, 세상을 응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평생학습에 침잠하는 것, 배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간단하고 명료한 것, 분명하고 제도적인 것은 빠르지만 타나토스에 봉사한다. 속도는 두려움을 일으키고 두려움은 편도체를 활성화한다. 생존 본능 위에서 권력의 법칙이 작동할 뿐 탐색과 호기심이 자라는 건 불가능하다. 능동적이고 즐거운 배움은 사라진다. 제가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에 봉사하는 배움도 사실 있다. 근데 그것은 제대로 된 배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요된 배움, 자기를 소외시키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두려움에 기초한 배움이다. 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생이 시간축을 따라 포물선이 그려진다고 보면서 삶의 중반을 인생의 정점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관점에서는 노년기는 모든 것을 끝내고 사그라드는 시기로 밤이나 겨울로 표상된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늙음이다. 다른 하나는 인생의 절정이 노년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인생의 의미는 차곡차곡 쌓이다가 노년기의 절정에 달하며 인간은 성숙에 도달한 후 그 다음의 삶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정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중년, 청년기로 보게 되면 노년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쓸모없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의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노년기야말로 최대치로 아름답고 인생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관점을 바꾸면 자기의 서 있는 지점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의미, 세상의 의미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 배움의 독립선언, 평생학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습 관련 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부제를 평생교육 활동가를 위한 길잡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것은 특별한 층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평생학습이라는 말 자체가 좀 더 확산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활동가들 스스로도 이런 관점을 분명하게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실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박혀 있고 또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삶의 본질을 이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볼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